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럼 체화주의 관련해서 아이디어에서 좀 길게 좀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체화주의 아이디어가 이제 뭐 갖고 있는 함축이 할까? 어떤 저 논의하면서도 어느 정도 언급됐습니다만은 뭐 특히 뭐 이제 아마 특히 신경과학이라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이제 또 관심 주제가 또 특히 사람들이 또 많이 관심 가지는 주제가 뭐 자유의지나 아니면 뭐 윤리적 문제라든지 아니면 법적 편견에서 음, 사실 그런 거 있지 음, 않습니까? 야, 우리가 전부 그러니까 중추신경계 어떤 전기 신호로만 뭔가 이루어진다 치면은 야, 누가 사물 칼로 찔렀어. 얘 범죄자야. 처벌해야 돼? 뭐 이런 식 관련해 가지고도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함축들이 있다고들 생각하는데요. 음, 체화주의라는 입장을 우리가 물론 체화주의의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긴 합니다만 우리 이영희 선생님께서 어떤 말까 좀 옹호하시는 어떤 체화주의를 받을 경우에 이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함축들 음, 뭔가 아니면 우리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음. 네. 이제 방금 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그 철학적 함축을 얘기하다 보면 이제 윤리적인 함축까지 넘어가게 생겼죠. 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런 그 몇 가지 중요한 함축이 있는데요. 이제 하여튼 그것들이 전부 이제 현재 활발한 논쟁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첫 번째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식론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지가 이제 뇌의 작용이나 기능이 아니라 뇌와 몸을 가진 유기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타난 것이다라는 주장 때문에 나타난 함축이죠. 그러니까 어, 인지가 뇌의 작용이라면 뇌만 연구하면 될 거고 예, 사실은 또 이제 뭐 인지가 이제 뭐 약간 다르지만 이제 예를 들면 데카르트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봤으니까 마음이라고 생각된 거에 이제 그걸 이제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걸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 이제 이게 마음이나 인지가 이제 그걸 보려면 뇌, 몸 세 개를 다 고려를 해야 된다네. 이제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게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우선은. 일테면 이제 사람 집어넣고 이제 예, 예. fMRI 사진만 찍어가지고 뭔가 분석하는 같은 게 그러면 분명히 안 한계점이 된다는 거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뇌를 사실 뭐 뇌 하나만 연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은 뇌하고 몸, 더구나 이제 뇌와 몸을 가진 이제 존재하고 이제 유기체의 관계, 이제 세 개의 관계를 하다 보면 이건 이제 굉장히 복잡한 이제 변수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과학은 가능한 이제 주요 변수 그 변수 중에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이제 핵심 변수를 종속 변수는 다 이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가려내고 이제 예, 그 종속 변수 가능한 주요 독립 변수도 이제 최대한 중요한 것만 골라내서 이제 이론을 딱 세우잖아요. 이제 예, 그런 건데 이렇게 변수가 많아지다 보면 이거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못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복잡계 이론이 나왔을 때도 이제 사실 뭐 굉장히 관심이 가긴 하지만 이제 여전히 어떻게 보면 큰 관심을 이제 끌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 변수를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은 예, 그게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전통적인 철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이나 사고를 이제 그 마음의 작용이라고 봤는데 이거 보니까 마음이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어쨌든 간에 우리 내 몸 세계를 다 고려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도 이제 단순히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세계, 음, 윤리적 세계, 이것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각각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뭐 인지과학이 이제 그 학자적인 분야이긴 하지만 체화인지 이제 입장을 끌어들이면 이제 보다 더 학자적인 이제 음, 다학문간 그런 연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 연구란 게. 예, 그러니까 온갖 분야가 이제 다 달라들어야 되는 실제로 우리 마음이란 게 그 다차원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든 없든 간에 어쨌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들어와야 이제 균형 잡힌 어떤 이론이 이제 성립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대학에서의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할 수 있을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한데 이제 다행히 요즘 뭐 재화인이자들 보면 그런 이제 어쨌든 선구자들은 그런 쪽으로 이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그 누구죠? 알바노의 이제 인탱글먼트라는 책을 좀 읽었는데요. 이 예. 양반이 이제 행화주의, 그러니까 행화인지주의자잖아요. 그러긴 한데 약간 온건한 주의자예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이제 그 UC 버클리 철학과에 있는데 최근에 이제 예술이나 스포츠 뭐 이런 쪽에 자기 이론을 적용하는 식으로 좀 이제 방향을 이제 주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탱글먼트라고 이제 그 양자역학에 이제 예. 나왔던 그 개념을 가지고 얽힘, 예.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이제 이미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그걸 쓰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내 몸 세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하나의 이제 개념으로 이제 좋은 개념일 것 같아요. 서로 얽혀 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뭐 체험자들 지금 커플링 개념, 이제 커플링 관계다 또는 뭐 어떤 사람들은 동양차학자들은 이걸 가문 관계, 음, 레조넌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커플링이나 가문 개념보다는 인탱글먼트는 어떤 의미로 이제 그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개념이라서 어떻게 보면 예. 예, 양자역 그 자체도 저위로 가면 굉장히 거의 형이상에 가까우니까 그러긴 한데 뭐, 얘도 이제 뽀말리즘을 갖고 있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조금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함축이라는 건 뭐냐면 이건 이제 마음을 연구하려면 이제 학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아, 이제 실제로 이제 심리철학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론 철학자로 들어가더라도 다른 분야의 연구를 이제 같이 보면서 연구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미 그 인지과학이 탄생했을 때 이미 철학이 이제 인지과학의 주 멤버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그 개념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지금은 체화인지 관점보다 더 이제 더 그런 이제 당위적인 요청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제가 이제 보는 중요한 함정은 표상 개념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철학자다 보니까 아, 예. 철학적으로 중요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드렸다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사고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표상,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개념을 당연시 했거든요. 예. 아, 뭐 심지어 그 쇼펜하고 의저 표상으로 세계 했듯이 아, 맞아. 의지를 예. 강조했지만 표상이 없다고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예. 표상은 있다고 누구든지 예. 철학자 치고 표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없었잖아요. 뭐 예. 인상 뭐 다 얘기는 했지만 이제 뭐 표상 개념은 아이디어 어쨌든 간에 다 그런 것들은 이제 표상의 이제 여러 가지 이게 그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걸 당연시했는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본적으로 외부 세계가 있고 예. 이제 있든 없든 간에 실제로 외부 세계라는 게 뭐가 있고 외부 대상에 대한 내적인 나의 마음 또 정의적 영역에서의 내적 실제로 표상이 있다고 보고 이제 그 우리 생각이나 뭐 어떤 추리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것을 이제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과학에도 넘어가지고 고전적인 인지주의가 이제 인지란 건 뭐 계산이란 건 기호로 작성된 표상을 규칙에 따라 조작하는 과정이라고 봤고요. 근데 치아주의자들은 이 표상이 이제 실제 하는지 과연 있는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는 그것이 명제적으로 구성되는지 그건 다 반대예요. 음. 심지어 이제 처치랜드 이제 그 폴 처치랜드나 뭐 그 패트리샤 처치랜드도 이제 표상이란 건 전통적인 그런 명제 중심적인 표상은 없다.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론 말하면 전부 명제로 쫙쫙쫙 쓰잖아요. 근데 예. 그건 없어. 왜냐하면 펄챈드 교수에 따르면 그건 벡터 공간에 있어서의 한 점일 뿐이야. 뭐 이렇게 뭐그 이제 프로토타입이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벡터 공간에서의 그 어떤 이제 패턴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명제적으로 구성된지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달리하고 있는데 에,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전통적인 이제 표상주의자들, 지금 제이리 포도처럼 랭귀지 오브 소트, 뭐 예. 사고 언어가 있고, 뭐 그걸 딱 하면 그 사고는 뭐 이제 생산성, 체계성, 조합성을 갖는다. 이제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다 명제 중심적으로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반대예요. 그러다 보면 그 우리 이제 지금까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표상 개념으로 모든 걸 철학을 해왔거든요. 사실 과학 이론도 전부 그렇죠. 예. 그 어떤 표상으로 다 해왔잖아요. 고형 같은 경우에는 예. 실제로 이제 실세계를 뭐 표상한다, 어, 드러낸다, 나타낸다, 뭐 표현은 그렇죠.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예. 가리킨다든지 예. 해가지고 예 하고 그다 컨포메이션 같은 개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이 맞냐 틀리냐면 그 이론에서 뭔가 하나 이제 예측을 하나 끌어내고 예, 그거 갖고 해서 경험과 대조시키는데 경험과 대조한 게 뭐냐면 분명히 어떤 명제란 말이에요. 이걸 하면 뭐가 나타날 거야 이런 명제 맞습니다. 예. 적어도 문장으로 보는데 문장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어떤 이론을 테스트하는지 예. 또 예측을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과학 철학도 다시 해야 될 거고 설명 인식론도 같은 경우도 사실 언어적으로 우리가 됐는데,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표상 중심적인 그런 이제 그런 이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요즘 급진적인데요. 이렇게 예, 되면.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다 보면 이거 이제 완전히 다른 철학을 해야 된다.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렇다 해서 그 그게 없다는 거하고 우리가 이런 그 우리 인간의 언어에 익숙하다 보니 어찌됐건 간에 이제 기존 방식의 어떤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이제 우리 언어에 의존하는 그런 식은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만약 표상이란 게 진짜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표상이 진짜 없다면 이제 그거에 근거 두고 있는 어떤 언어 이론이라든지 뭐 소통 이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한 함정입니다. 예. 물론 이제 세 번째 함정은 이제 윤리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뭐 그 우리의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의 뇌뿐만 아니라 몸이나 세계의 관계 속에서 이제 결정되고 하는 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윤리란 게 굳이 그 이런 인지나 이런 것과 구별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 자체가 윤리로 이제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전통적인 그 노마티브하고 예. 규범적인 그런 윤리 체계가 아니라 기술적인 윤리가 이제 등장할 이제 어떤 의미로 이제 굉장히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 윤리학 하신 분들은 엄청 싫어하겠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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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니까 놈이란 게 도대체 뭐냐? 예, 물론 놈이란 게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행위를 규정하는 우리 행위를 이제 규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그 아마 이 이제 체화제 입장에서는 이제 그 노음을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노음의 이상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칸트적인 그런 건 이제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예, 어떤 면에서 굉장히 기술적이고 이제 그 방식으로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에티컬 노하우라고 말하듯이 노하우 측면에서 이제 접근하는 이제 그런 이제 what to do가 아니라 노하우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냐 이제 그거에 어긋나는 노임은 실제로 이제 별로 쓸모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어떤 족쇄가 될 거고 실제로 보면 이제 마치 이제 이런 거죠. 하루에 3시간만 자고 열심히 일해라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건 사실 예, 이런 규모는 사실 쓸모가 전혀 없는 거니까요. 음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우리가 그런 할 수가 식으로 없으니까. 예, 예. 예, 이제 물론 이제 전통적인 윤리 체계가 이제 그런 가능성을 다 갖고 있는데 아마 이제 그 행화주의 자체가 이제 윤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축을 두지 않아요. 이건 이제 인지에 이제 인지. 꽂힌 이론이다. 사실은 이제 윤리를 이제 그렇게 핵심 두지는 않지만 이제 거기에는 뭐냐면 윤리란 건 다른 윤리가 따로 우리가 철학자들 생각하는 인식론 윤리학 뭐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건 붙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쪽에서 보면 그게 윤리고 저쪽에서 보면 이제 어떤 음,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에티컬 노하우 쪽에서 그러니까 노하우 쪽에서 거기다 에틱스가 붙는 거고 또 음. 에피스테믹이 붙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예,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행위와 관련된 모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철학에 아마 이제 설명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런 뭐 몇 가지 제가 한 두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이 이론 자체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좀 레디컬한 그런 이제 함축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음.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이제 우리 책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신경과학 철학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이고 2011년 죄송합니다. 2021년 12월에 출판이 됐습니다.
이제 뇌중심주의에서 체화주의로 돼 있고 이 책의 어떤 배경과 그 다음에 이제 체화주의가 어떤 아이디어인지 체화주의의 주요 함축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저자이신 이영희 선생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선생님 굉장히 좀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책이 그 보면은 꽤 그 본문만 해도 대충 43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제 뭐 선생님께 처음 말씀하신 뭐 예, 철학과 대학원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과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일반 독자들 중에서도 뭐 이런 문제들 왜냐면 요즘 뭐 독자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뭐랄까 그 비전공자들도 꽤 많은 어떤 그 높은 이제 욕구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우리 어떤 인지책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이런 등등에서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좀 읽어볼 책이긴 합니다. 다만 꼼꼼히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침대에서 읽을 만한 책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침대에서 읽으려니까 안 되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간 좀 들여서 읽어야 되는 책이긴 합니다. 이하간 이제 굉장히 좀 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한번 그 우리 저자를 모시고 이제 선생님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고 이제 좀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 그 이제 우리 마음 연구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마음 연구가 흔히 이제 요즘 많이 관심 있는 또 제가 또 수업도 하고 있어가지고 인공지능 연구랑 자꾸 이제 어떤 연결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선생님 우리 책에서도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있고 그래서 어, 지금 이제 차주의자 입장에 봤을 때 소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순전히 그 뭐랄까 이제 소위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어떤 몸이 있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만으로 작동하는 뭔가 어떤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마음을 가진다든지 이해를 가진다는 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쭉 이렇게 네. 봤을 때. 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소위 로봇이 돼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음. 제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말 채워질 줄.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인공지능 분야에 예. 그러니까 엠베디드 AI 또는 예. 인액티브 AI라는 분야가 이미 성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아시겠지만 그 인지란 게 또는 계산이란 게 뭐 사고란 게 그게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 거라면 행위할 수 없는 건 그럼 인지가 안 되겠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 그 인공지능도 이제 그냥 단순히 딱 어디에 고정돼 가지고 예.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예. 돌아다니는 예. 이제 그런 이제 로봇 이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로봇 분야에 이제 굉장히 이 이론이 이제 많이 이제 음. 활용이 되고 있죠. 예. 그래서 MIT 같은 데 로드니 브룩스가 이미 일찍이 이제 아, 로봇의 그 이제 표상 없는 그 인공지능 AI without 뭐 리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이미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개념 이제 포기하고 실제로 이제 행동을 통해서 로봇의 행동을 통해서 이제 센서 달아놓고 예. 이렇게 그 공간에서 이제 그 작업을 하는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이제 로봇학을 연구했듯이 이제 이 이론 자체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올바로 보셨듯이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 소프트웨어 중에 하드웨어 그러니까 몸 어떻게 보면 이제 바디를 가진 그런 이제 인공지능을 요청하게 되겠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 실제로 이론 자체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걸 구현한다면 이 이론을 자체로 한다면 당연히 이제 로봇학이라든지 굳이 로봇이 아니라도 어쨌든 행동 가능성이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공지능을 전제로 하고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저자 이영희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 신경과학 철학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음.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이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